네, 다음 강연은 인하대학교의 문석수 교수님께서 일본의 이퓨얼 정책 및 연구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문석수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의 EPL 정책 및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산업, 에너지 및 산업 구조는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흐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떠한 상세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일본 안에서 탄소 중립과 이 EPL 관련한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긴장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의 이표 정책 및 관련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21년에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성장 전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에너지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암모니아를 이용한 탈탄소 전원을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해서 생성된 전기를 민생, 산업, 운송 등의 비전력 분야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역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산업 시스템이나 대형 수송 시스템에 있어서는 수소, 합성연료 그리고 바이오 연료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2050년 에너지 수요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퓨엘은 발전을 제외한 수송, 산업, 가정에 있어서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에 있어서는 이 퓨엘 엔진, EV 그리고 FCV에 대한 수요가 공존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으며 트럭 선박에서는 이 퓨엘 엔진 그리고 산업 가정에 있어서는 이 메탄, 그린 LPG 등의 이 퓨엘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료는 EPL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소 엔진, 수소 보일러,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 같이 수소를 직접 이용하는 이러한 선택지도 같이 고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탄소 중립 방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동화와 전기차 보급을 추진을 합니다. 이 흐름은 물론 EPL 보급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유로7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EU의 내연기관 퇴출 그 선언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웰투윌 CO2 성능 그리고 경제성, 시장 수요를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EPL의 보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EU에서 EPL 엔진의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전략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분야입니다. 대형 선박에 있어서는 수소, 암모니아, 이메탄, 바이오메탄 엔진 그리고 소형 선박에 있어서는 연료전지, 배터리를 주요 동력원으로 채택하여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 분야입니다.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에비에이션 퓨엘이라고 하는 바이오 항공유의 도입을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퓨엘의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 퓨엘의 상용화 로드맵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퓨엘의 제조 비용은 리터당 300엔에서 한 700엔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 퓨엘 대량 생산 및 제조 원가 저감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현재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8년까지 300배럴 퍼 데이의 생산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고 실증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40년까지는 이러한 파일럿 플랜트를 27개로 늘려서 자립 상용화를 하겠다. 더욱이 2050년까지는 가솔린 가격 이하의 코스트를 실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공급 단가를 낮춰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호주,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다양한 협약을 맺고 지금 수소 공급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일본은 뭔가 이 퓨엘에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 퓨엘, 그죠? EV 단일 경로의 불확실성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퓨엘의 산업적, 사회적 가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은 이 퓨엘에 가진 유통 및 판매 용이성,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 등 산업 인프라 및 고용유지, 그리고 일본이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쟁력 유지, 그리고 재해가 많은 일본에 있어서 이 퓨엘이 가진 재해에 대한 높은 대응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국가 통합 에너지먼트의 주요 수단으로서 이 퓨엘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하면 너무 자동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일본에 있어서도 전체 CO2 배출량의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83%에 해당하는 산업, 발전, 가정에 있어서의 CO2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소 및 이퓨엘의 보급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수송도 이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작은 포션을 가진 수송만을 위해서 너무 급격한 산업 인프라의 구조를 가져올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일본의 자동차 전략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 취하고 있는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독단적인 이러한 전동화 전략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팩트에 기반한 전동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여러 기관들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이퓨엘 연구 동향입니다. 일본은 2조 엔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을 조성을 하고 10년간 그린 성장 전략의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GIF의 모든 과제를 지금 한 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액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예산 단위는 10억 엔이고 이 숫자에다 곱하기 100억 원을 하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그린 성장 전략에 기반을 하여서 재생에너지, 수소, 그리고 합성연료, 이퓨엘, 그리고 바이오 연료의 생산, 저장, 이송 및 활용 기술에 관련된 것이 주 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배터리 전기차 아니면 뭐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마이너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GIF의 에너지 관련 연구를 보다 상세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포 자료로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GIF의 이퓨엘 관련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의 제목은 CO2 등을 이용한 연료 제조 기술 개발이며 8년간 예산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1-1 과제는 합성연료 제조 기술로서 자동차용 이 가솔린 및 이 디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1-2는 합성연료 이용 기술로서 이 퓨엘의 초기 도입 단계에서의 공급량 부족 및 가격 문제 대응을 위한 엔진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SAF 제조 기술에서는 바이오 항공유, 알코올 투젯, 실증 개발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합성 메탄, 그린 LPG 제조 기술에서는 산업용, 가정용, 기체상의 이퓨엘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 내연기관 베이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합성연료 이용 기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퓨엘이 초기 도입될 단계에서는 한 2030년쯤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얘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선택을 못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서 이 퓨엘 엔진의 효율을 올리는 사전 작업을 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솔린의 경우는 이 가솔린 기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2018년 기준 50% 삭감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젤의 경우는 이 디젤 기반 중량차의 제동 열효율을 55%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는 일본의 자동차 업계사 그리고 연구기관 대학이 연합하여서 만든 내연기관 기술 연구조합 아이스라고 하는데요. 아이스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6년간 정부 예산 우리나라 돈 3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상세 로드맵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술 로드맵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시간상 배포 자료로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신재생 에너지 수소 입수해를 핵심 에너지원으로 하는 탄소 중립 및 에너지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서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입수헬은 잔존 내연기관을 위한 대형 기술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기차로 가기 위한 경로 기술로서도 아니고 국가 에너지 매니지먼트의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핵심 매개체로서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용 분야에 있어서는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차, 수소 엔진 그리고 이퓨엘의 보급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대형 트럭, 항공, 선박에 있어서는 수소 및 이퓨엘 엔진 보급을 핵심 추진 전략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자동차 회사들은 안에서 개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연구 기반을 보면 이퓨엘의 생산 이용 기술은 아직 우리나라 유사한 초입 단계에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일본에 계신. 그렇지만 지금 현재 GIF라든지 네도 프로젝트들이 본격 가동을 지금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기술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 맞는 이퓨엘에 관련된 연구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성이 느껴지는 일본의 그 이퓨얼 정책과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시 한번 발표를 진행해 주신 문석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